채권 플로우로 넘어갑니다. 한 주 동안의 채권 시장 어땠는지 이번 주 이벤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이 채권 시장 분위기 좀 어땠나요? 네, 지난주에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조금 올라갔습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지난주 3bp 정도 오른 4.47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더 오른 5.4bp 올라서 4.95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11월달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 의사록에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약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사록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는 주 초에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추수감사절 휴일 전후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제 유럽 쪽에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독일의 예산 위기로 유로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상승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 결정을 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연방 연립 정부가 대혼란에 직면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독일 국채 금리를 뿐만 아니라 유로존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고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도 연동 흐름들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고채 한국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3년과 10년 금리는 각각 1.1bp, 3bp 정도 빠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와 내년도 인하 기대가 가팔라지면서 이제 주초부터 시작해서 국고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현재 3.6% 중반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3.7% 중반까지 빠지면서 글로벌 금리랑은 다르게 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하락 흐름들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독일에서 변수가 있었군요. 각국의 연말이 되니까 또 예산안 때문에 여러모로 좀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또 채권 금리 상승에 다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는 국내에서 금통위도 있고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채권시장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11월달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결정에 대한 결과보다는 아무래도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이 조금 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금통위는 현재 기준금리 3.5%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여건들을 조금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도 여전히 3% 중후반 흐름들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 경기 부진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아시다시피 부동산 PF 같은 취약 부분들의 리스크가 여전히 미해소되었다는 부분들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연말까지 한국은행은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을 할 가능성들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도 통화정책 흐름일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같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이 향후에 이제 국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기 하방 압력 확대 흐름들을 고려한다면 내년도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될 가능성들은 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통화 정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준 미국의 통화 정책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현재 미국의 경제는 실질소득 둔화와 그리고 금융 여건 긴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소비라든지 실물 지표의 둔화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축률 하락이 초과저축에 상당한 감소세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 내년도에 미국의 소비 동력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 우위 현상이 약화된다면 결국에 연준이 현재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전망들은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국내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고금리 기조 유지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연준의 긴축 단계와 기조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향후에 연준의 롱고 전망 악화 유무를 일단은 지켜봐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료들을 몇 가지 조금 살펴보면 올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선순위는 물가, 그 다음에 금융과 경제였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경 트리거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그동안 물가였다면 이제는 경기라든지 또는 금융 안정으로 재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부진 현상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조금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지속에 따라서 가계 소비라든지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금리 동조화로 국내 금융 상황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 기간 긴축적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내년도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물가 경로에서 내년 2% 중반 수준으로 수렴하는 그런 궤도까지 고려를 한다면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과연 이번 11월 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유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지난 10월 달 금통위 통보문에서 확인됐듯이 여전히 고금리로 인한 물가에 대한 그런 스탠스를 강조하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가 수반되기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올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당장 낮추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번 주에 있을 또 11월 금통위 하는 이 이창용 총재의 발언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주간 기준으로 채권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번 주는 그동안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된 강세 피로감들이 국고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금리 하락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의 매파적에서 도비시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통화정책 쪽 국내 채권 시장도 추가적인 금리 하락 압력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의 최근 고용지수의 하락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발표되었듯 11월 달 미국 PMI 고용지수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연말까지 지금 가장 핵심 지표인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지가 주목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물가에 이어서 고용시장의 부진까지 확인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내년도 인하 기대감들이 크게 증폭되면서 내년 연초에 금리 하락세를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자체만을 봤을 때는 금리의 추가 하락 재료보다는 보합 또는 일부 상승 조정의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도 함께 좀 봐주셨네요. 고금리가 장기화 되느냐 마느냐 그러려면 또 경기 봐야 되고 또 경제지표 안 좋으면은 또 약간 걱정이 되면서도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늘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 체크해 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